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객관적인 내용을 시간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강제징용 보상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에 따른 보상금을 개인당 1억 원씩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분리된 국가입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판결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변경할 수도 없고 일본의 반발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보상금을 한일협정, 당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대한민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배상하는 중재안을 일본 측에 제시를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발짝 양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강경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은 일본 측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일 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를 더한 것보다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나라가 갑의 위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기초 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가공무역을 하기 때문에 갑의 위치도 을의 위치도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일본도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서로가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경제구조와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유리한 것은 상호 관광객의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은 1년에 2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일본을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관광객은 1년에 700만 명을 넘는 숫자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25%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실제 중국의 사드보복 당시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대한민국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될 경우 일본도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사드보복에 해당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은 상호 간에 오랜 기간 동안 협력관계였던 경제구조로 인해서 누가 유리한가를 따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상호 간 무역 보복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 처한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을 단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나라는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멕시코, 4위 독일, 5위 아일랜드, 6위 베트남입니다. 대한민국은 9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정책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국 3위는 멕시코입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와 더불어 멕시코에 위치한 많은 공장들을 미국 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2019년 5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멕시코에 위치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국 6위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400%를 넘는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견제를 진행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경제 압박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국 5위는 아일랜드입니다. 미국과 아일랜드 간 관계는 조금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일랜드는 작은 섬나라로 2010년 국가부도가 발생할 만큼 경제가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아일랜드와 미국 간에 발생하는 무역 적자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유럽 지역 본부가 세금 문제로 인해서 아일랜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기업이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적자국 중 2위에 해당하는 일본과 4위에 해당하는 독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의 수장국가로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필승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무역적 자국 중 6위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반적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간 경기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베노믹스라 칭하는 양적 완화 정책 때문입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올리고 내수 경제에 엄청난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올리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 정책은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한마디면 그동안 만들어낸 모든 경제적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접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을 단순하게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자 합의 당시보다 고령화로 인해서 내수 비중이 많이 줄어든 일본 경제에 주는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일본 정부에 의한 환율 조작이 맞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어떠한 대책도 없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일본은 절대적으로 미국 측 입장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주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버텨주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다음은 일본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국에 대한 양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리스크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악재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를 한 방에 살려주는 비장의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하던 대로 일본에게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주면 대한민국 경제는 1980년 고도 경제 성장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5년간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기라 칭할 만큼 호황이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이지만 일본의 불행은 대한민국의 행복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미국의 일본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뉴스를 보신다면 아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이 주식에 투자하시면 2년 안에 2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